안녕하세요. 인베디드 비전 시스템의 백주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컬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을 우리는 플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리즈에서는 백강을, 백강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무지개 색깔로 분리를 해주는 것을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어, 이런 색상도 사실상은 가시광선을 이제 넓게 보면은 전자기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400 나노미터부터 거의 700 나노미터까지의 700 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광선에서 이제 700 나노보다 높은 쪽을 적외선, 그 다음에 400 나노미터보다 낮은 쪽을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뭐 TV나 라디오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쭉쭉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엑스레이나 감마선 쪽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어, 가시광선으로만 한정이 좀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색상이라는 거는 음, 태양을 통해서 백광원이 이제 오게 되면 물체의 반사를 통해서 물체가 흡수하는 걸 빼고 반사된 걸만은 가지고 우리 이제 눈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색상을 모두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 눈에서는 사과를 빨간색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상마다 각자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간이 우리가 보는 색상은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RGB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상은 RGB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원추 세포를 통해서 이제 그 원추 세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색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사실상 그 원초 세포의 이제 그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밑에 쪽에 있는 영역까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보라색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제 가장 높은 파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음, 세 가지 색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는 색상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 그쵸. 세 가지 색의 조합을 따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 위성 같은 경우는 이 RGB 색상만을, 파장만을 저장하지 않고요. 어,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지는 색상은 RGB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상은 RGB로 표현이 되지만, 각각의 색상마다도 파장이 존재합니다. 그쵸. 파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파장별로 천년 위성에서는 8개의 파장으로 저장을 해요. 8개의 파장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이제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 관측하는 그런 센서들은 인간이 만든 센서들은 사실은 RGB 말고도 다른 것들 위주로도 관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적외선만 보는 적외선 센서도 있고 자외선만 보는 자외선 센서도 있지만 그쵸? 그렇지만 뭐 오렌지 색상만 보는 센서도 있을 수도 있고 옐로우만 보는 센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장별로 저장을 하고 있으면 뭐 다른 결과를 뭐 가시광선에서 우리가 보는 건 어쨌든 이렇지만 파장별로도 각각의 전자 부품에는 그런 센서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시광선에서에도 8개의 센서로 분리되어 있다.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천년 위성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센서로 가시광선을 받고 가시광선에 있는 물론 그 가시광선 범위 다른 쪽에 있는 범위도 수시를 받습니다. 뭐 적외선 센서 중에서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하는 적외선 쪽에서도 그런 파장들도 받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도 8개의 파장으로도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래서 한번 천년 이석에 한 번 촬영을 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영상의 크기도 크기지만 어, RGB뿐만 아니라 뭐 오렌지나 옐로우나 뭐 이런 파란색, 뭐 보라색 이런 식의 색상들을 다 저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 전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색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색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실질적으로 인간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동일한 색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색약 같은 경우는 색약이신 분들은 만약에 빨간색이 색약이신 분들은 빨간색이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 원추세포가 많이 빨간색 레드에 대한 원추세포가 많이 떨어지면 그 빨간색을 그린이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옐로우도 색상이 좀 더 그린빛에 가까워지면서 뭐 레드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좀 보여지는 레드로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예 색약이신 분들은 이런 원추세포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원추세포가 없고 명암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한테는 어, 색상이 없이 그냥 그레이로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의 인간의 대부분의 이제 가장 많은 인간이 이제 뭐 6억, 60억 명이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색상,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와 그린과 블루 색상만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색상의 또 조합에 따라서 인간은 그걸 이제 다르게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캐치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 넘겨보시면 백색광이 들어오면 인간의 눈에서는 그린이 몇 퍼센트고 이 뭐야 레드가 몇 퍼센트고 블루가 몇 퍼센트인지를 보고 이제 이 색상들이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다. 여기에 사실은 이 하나의 빨간색만 있어도 물론 그린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블루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웬만한 색의 조합에서는 사실은 다 그 모든 색상들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쵸?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원추세포가 이렇게 원추세포가 세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추세포가 세 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간산세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광선 내에서 가시광선이 없더라도 이런 명암을 구분해서 우리가 야간에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세포라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세포를 가지고 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 원추세포는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뒤에서부터 이제 쭉 오는 파장이 이렇게 와서 이제 원초세포 여기 꼭지점을 찍고 있는 그리고 어, 레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길게 쭉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적외선 쪽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700 나노미터부터 거의 400 나노미터 이하까지 좀 이건 보는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 이런 조합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거를 다시 원추세포와 색상에 우리가 어, 파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파장들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를 표현하는 거는 파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두 가지 파장이 존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파장을 더하면 사실은 파장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자기하학적으로 얘기인 거죠. 파장은 두 가지 파장을 더하게 되면 이런 파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옐로우에서는 이런 파장이 나오는 거겠죠. 옐로우에서는 사실은 옐로우는 이런 파장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면 어떤 이렇게 찌글찌글한 파장이 아니라 파장은 이렇게 나오지만 인간은 그 파장에서 분류를
이런 식으로 그린이 몇 퍼센트고 레드가 몇 퍼센트에 의해서 노란색이구나를 인식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추 세포는 어, 세 가지니까요. 예. 그래서 뭐 노란색에 대해서 원추 세포를 가지고 있는 만약에 동물이 있다면 만약에 네 가지 원추 세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 그러면 어, 좀 색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플러스 또 레드와 그린의 원추 세포 사이에 또 이제 존재하는 원추 세포다 보니까 인간은 어쨌든 세 개의 원추 세포를 구분을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국제 뭐 조명위원회에서 만든 이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색상을 그래프로 표현한 파장을 모든 색상의 파장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우리가 이제 700 나노미터부터 300, 한 400 나노미터까지 이제 파장이 있다니까 그걸 파장을 가지고 모든 색상을 표현해 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색상을 표현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요 지금 이런 이제 색상을 가지고 색상을 가지고 이제 프리즈에 의해서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색상이 분리됐다라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색상이 이제 뉴턴에 의해서 증명이 됐는데 이후에 물리학자 우리가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 뭐 맥스웰 방정식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지만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세 개의 색을 섞으면 모든 색을 역으로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세 가지 색을 섞으면 광원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광원이래요.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어, 백광색으로 보이게 되죠. 세 가지 색깔 섞음으로써 백광색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을 만들어서 이제 뭐 원하는 테스트 색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세 가지 색을 활용하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뭐 색의 삼원색도 있고 빛의 삼원색이 있는데 전자 쪽에서는 사실은 색의 삼원색보다는 빛의 삼원색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프린트라는 기계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어, 우리가 액정이나 모니터들로 보이는 방식들이 이제 빛의 삼원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보고 색상을 보면 빛의 삼원색을 기준으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뭐 다른 지역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RGB 빛을 가지고 어떤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모든 색상을 표현하는 그래프에서도 빛의 색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이제 범위를 이 정도로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파장을 다 표현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모든 파장을 다 표현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빛의 삼원색이 그 RGB의 색상에 그린 색상이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색상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세 가지의 꼭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색상을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얘도 레드에 레드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치까지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색상의 색에 대한 이론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아마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색상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건지와 이제 색상에서 이제 많이 쓰는 색상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당연히 이제 빛의 삼원색을 기준으로 RGB를 만들었지만 RGB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색상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또 고안하고 있죠. 그래서 뭐 컬러 영상을 보통 색상 구분을 이용한 이제 HSV라는 그런 방식들, HSV라는 방식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 색상, 그다음에 명도와 채도를 위해서 이제 구분되는 색상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휘도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색상들, 저도 이런 건데 사실 잘 제도 이런 색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색상들 저장하는 거 있는데 뭐 다양하게 이제 특히 뭐 이 두 가지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HVS도 잘 사용하진 않아요. HSV도 잘 사용하지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YCR 뭐 CB라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저는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얘기하는 세계 3원 세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색상을 또 활용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HSV를 뭐 색상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림판만 사용하더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해요. 이거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라 색상을 변형하는 메소드로 요 CVT 컬러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우리 많이 썼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C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자값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 영상으로 변경할 때 어, 코드죠. 어떤 코드, 상수값, 열거형 상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코드 값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BGR, BGR 요 2, 그다음에 그레이라든지 그래서 BGR2로 시작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 상수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BGR2, RGB도 있어요. BGR2, RGB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해가지고 IM쇼를 우리가 이제 IM쇼를 통해서 영상을 하는데 제가 이거 변경해서 한번 출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IM쇼는 기본적으로 어, BGR 어, BGR을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요. IM쇼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변경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BGR 기준으로 아마 출력을 할 거라고 생각돼요. 한번 이건 좀 저랑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저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RGB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RGB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런 음, 색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그레이 영상을 쓰죠. 그레이 영상을 쓰게 되면 저도 요거 이제 비율이 이제 그냥 1대1대1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사실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3대 6대 1 비율로 해가지고 그레이 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쵸? 3대 6대 1 비율로 해가지고 그레이 영상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레이 영상을 BGR 영상으로 변환하지만 이거는 뭐 Y는 B랑 G랑 R이 모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해서 마치 다시 내가 어, 빨간색 사과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런 빨간색 사과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그레이 영상으로 갔다가 다시 칼라 영상으로 만들게 해서 이걸 다시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떤 이런 그레이 영상에서 얘를 색상을 정해줘야지만이 가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렇게는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색상으로 다시 그레이 영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뭔가 그런 포맷만 만들어주는 것 뿐이고 거기서 이제 이런 색상들의 조합은 어떻게 뭐 이런 분류 이걸 가지고 역산할 수 있까 역산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걸 가지고 계산된 내용을 다시 역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벌써 여기 다 더해졌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영상 처리를 많이도 하지만 이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옛날 과거 사진들인데 다시 컬러풀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그것도 어, 음, 아마도 인간이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종종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볼게요. 옛날 사진 컬러 복원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 뭐 완벽할 수도 있겠지만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옛날 사진의 컬러 복원하는 거. 피부톤들이 완벽하게 복원됐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쵸? 이런 방금 보여드린 제가 인터넷 찾아서 보여드린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거는 인간이 보면서 이 색상은 이 색상이 있겠거니라는 어쨌든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요 비율은 존재하니까 어떤 명암이 그레이 영상으로 명암이 나오면 그런 걸로 유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그런 색상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색상을 구분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이제 상수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색상을 변경하는데 사실은 저는 요거까지는 볼까 합니다. 근데 한번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요거 가지고 상수 가지고 한번 보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HSV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써요. 우리가 색상, 채도, 명도 어디서 많이 보는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과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또 원뿔형을 잘라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두워지고 위로 올라가면 밝아져요. 근데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면 밝아지기 때문에 요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60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모든 색상을 360도로 표현하진 않아요. 360도로 표현하려면 255보다 큰 값이 필요하죠. 그러면 한 바이트보다 큰 것이 필요한데 모든 색상을 360도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채도가 올라가면 선홍색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채도가 나가지면 탁한 빨간색이 보인다 하여 그래서 명도로도 이제 밝고 어둡고 그런데 이거를 그림판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제가 뭐 빨간색을 이렇게 칠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 칠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빨간색은 빵빵빵에 255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뭐 이런 게 존재해요. 이것도 이제 색상을 변경하는 건데 보시면 얘도 변경이 돼요. 이게 RGB로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얘가 HSV로 표현하는 여기는 ES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이름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얘가 그 방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쪽 요 세 개가 HSV로 표현하는 방법이어서 지금 이걸 아무리 내리고 올려도 그레이에서 채도를 바꾸면 흰색으로 갖다 놓으면 어디를 돌아다녀도 채도가 맥스로 되어 있죠. 지금 이거죠, 이거. 이거를 명도하는데 명도를 제가 240으로 돌려놓으면 어디를 어디를 움직여도 색상을 어떤 색상을 하더라도 화이트밖에 안 보여요. 그쵸? 원뿔 구조에서 사실은 이런 위로 올라가는 원뿔 구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채도를 맨 밑으로 내리면 어떤 색을 돌아다니더라도 검은색밖에 보이질 않아요. 명도 색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그래서 그리고 색상도 255, 250, 255가 아니죠. 여기서는 레드는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색상은 255가 0은 있지만 255를 쓰게 되면 255는 증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실 색상을 원으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360도의 각도가 존재하지만 색상은 이런 식으로 360도를 한 바이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채도도 마찬가지죠. 240을 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값이 240을 넘어가진 않아요. 어쨌든 채도와 명도의 값에 의해서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제 HSV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HSV는 종종 씁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 뭐 그냥 칼라 영상만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다른 채색으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에서는 HVS를 굳이 변환하지 않고도 BGR로도 거의 모든 거를 HVS랑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채도나 명도가 낮았을 때도 값은 변해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뭐 이런 경우죠. 어,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얘는 다 빵빵빵이에요. 제가 다 돌아다녀도, 사실 여기서 색상을 돌아다녀도 이 값이 변하고 변해도 명도가 빵이면 BGR에서는 RGB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어, 얘를 변환했을 때는 어떤 뭐 이런 빵빵빵이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그냥 다 이런 000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색상은 얘는 색상을 아무리 변경해도 채도가 있든 없든 간에 명도가 빵이면 그냥 검은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만의 또 요 밑에 단이나 여기 이제 원뿔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제 흰색 단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원뿔형을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되게 더 맞을 거예요. 여기는 흰색 영역이고 여기는 어두운 영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제가. 그거에 따라서 어, 또 여기에 값을 돌리더라도 검은색에서도 값들이 이제 저장이 돼서 얘네들의 이제 색상이라든지 채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값들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검은색 같지만 거기서도 이제 블루를 뽑아낼 수 있는, 아니 블루나 색상들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HSV는 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용도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뭐 명도가 낮더라도 색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BGR에서는 명도가 낮으면 또 다른, 그러니까 검은색에 가까워지면 BGR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칼라맵을 만드는 거를 그 보여드렸을 거예요. 룩업 테이블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칼라맵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실 칼라맵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실질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HSV도 존재를 하죠. 얘 칼라맵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뭐 그래 영상으로 갔다가 HVS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이제 Z이라는 이런 칼라맵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입하냐에 따라서, 이걸 따라 대입하냐에 따라서 그래의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마치 좀 컬러풀하게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젠 영상은 온도를 표현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도를 표현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썼던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따뜻한 계열이고 이제 여기는 차가운 계열. 우리가 적외선 센서로 사람을 온도를 찍었을 때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외선 센서 많이 이제 보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보죠. 그래도 그게 이제 하나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적외선이라는 개념을 좀만 이제 말씀을 살짝만 드리면, 우리 인간은 적외선을 못 보죠. 그런데 어, 적외선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다양한 적외선에서도 그 구간 중에서도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는. 그래서 적외선 센서 중에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는 그런 부분에 헤르츠, 그러니까 그런 파장들을 캐치해서 이 파장이면 몇 도고 이 파장이면 몇 도라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 거죠. 여거도 록업 테이블처럼. 그래서 적외선 센서 자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값들을 보통은 요 재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기서도 실행을 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한번 실행하고 좀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음, 기존에 있던 이제 칼라바라는 파일에다가 그냥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보이긴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서 받아왔던 걸로 기억해요. 국가 기상위성센터라는 곳에서 받은 것 같고 이 영상은 어, 구름 사진이랑 뭐 바다 사진이 이제 이렇게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외선 데이터로 이제 바다의 온도나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좀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름의 온도가 좀 더 낮고 바다의 온도가 좀 더 높아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젠 영상을 이제 표현해 본 거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갖고 온 이유는 여기서 이거 가지고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젯이 아니라 아까 제가 궁금했던 뭐였냐면 아, BGR2 RGB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영상을 내냐로 봐야겠네요.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내냐로 바꿔서 만약에 실행시키면 얘는 뭐 BGR은 변화가 없네요. RGB나 BGR이나 IMCO에서는 제대로 되고 제가 요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SV로 바꾸게 되면 그래도 똑같이 나오네요. 이것도 지금 제가 요걸 이렇게 해놨군요. 예, 뭐가 잘못됐다 했습니다. 그쵸? 얘는 사실은 HSV라는 그 포맷으로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랑 그 다음에 채도랑 명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그냥 IM쇼는 BGR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을 출력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바꿔보면 RGB라고 바꿔보고 실행을 시켜보면 그쵸. 지금은 좀 이건 무섭긴 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RGB로 표현되어 있는 뭐 G는 그 그린 색상 그대로 놔두고 R이랑 그 다음에 블루 그러니까 레드랑 블루 색상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내내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레드 계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레드 계통들이 다 파란색이랑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IM쇼는 BGR을 출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메소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게 되면 어, 그거에 맞게 그냥 색상이 이 바뀐 걸로 해서 표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이제 색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한번 집에서 한번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색상의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근데 뭐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IM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IM쇼가 아무래도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BGR을 잘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이제 메소드고 여기서 이제 요 소스에서 이제 보시면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레이 영상을 가지고 컬러 영상을 입혀주는 건데, 이때 제가 한번 반전을 했어요. 이미지를 한번, 그레이 영상을 한번 반전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런 구름이 좀 빨간색으로 이런 바다 색상이 빨간색으로 표현되길 좀 바랬었는데, 구름이랑 색상을 바꿔서 이제 구름은 좀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바다가 좀 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반대로 출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색상을 한번 반전을 했었고, 코드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컬러 맵을 이제 사용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컬러 맵 상수 하나 넣어주고, 원본 이미지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마키 기법을 이제 구현하는 건데, 요런 원래 크로마키 뒤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냥 영상에서 잘라가지고 이런 배경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합성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전에 과제로 했던 내용에서 그 기법을 거의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코드를 넣어드릴까 하다가 따로 코드를 넣어드리지 않았어요. 코드를 빼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그 코드가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그 과제, 그 로고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영상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걸 했었죠. 그런 거를 하는 코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안 넣고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미지에다 적용을 했었는데 이미지가 아니라 뭐 카메라에다 적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거 크로마키 기법 활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예제를 한 번씩 다시 그 과제로 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카메라에서 적용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사진과 그다음에 요 배경 사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니까요. 예. 그 전에 그냥 제가 과제를 위해서 아마 좀 앞에 거를 좀 땡겨서 했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추적하는 거를 제가 코드를 이제 여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인지 범위 안에 있는 값만 분류를 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카메라에 이제 적용하는 코드로 만들어 놨는데 요걸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요걸 가지고 응용하는 과제를 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내드리는 과제의 가장 마지막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과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거를 좀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고 있다가 어, 뭐 어쨌든 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뭐 한정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뭐 거의 그때 전에 이제 했던 그런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과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해서 뭐 미리 한번 공부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시면 어떤 거를 제가 하려고 했을 건지를 뭐 미리 예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뭐 따로 이건 돌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수업은 계속 좀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제 제가 공지도 한번 남겼지만 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영상 처리에서 남은 부분은 사실 여기 이제 붙여가지고 마지막 수업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더 붙여서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하는 우리가 풀이의 변환 하면은 이제 영상에서 영상 처리에서 가르쳐 드리는 건 다 거의 이제 한 번씩 지나오면서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중요하시 생각하지 않는 부분 뭐 템플릿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내고 하긴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영상에서 이제 필요한 기법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중요한 기법들 위주로 이제 좀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주파수 부분까지 이제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음 주로 제가 또 미뤄서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공지를 제가 남겨드렸듯이, 어, 그런 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우리 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떤 영상은 계속 올라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